자, 우선 자격증 이제 인정받는 개수를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합산 총 3개입니다. 3개까지 이제 자격증을 적을 수가 그 가점에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게 12점입니다. 자격증 그 종류가 공통 직무 자격, 안전 직무 자격, 직렬별 직무 자격이 있는데 각각 한 개, 한 개, 2개씩 요거 중에서 3개를 조합해서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것들에 대해서 직렬별로 조금 안내해 드리고 예상 합격선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하고 안전 자격증들은 요런 게 있어요. 상경계 쪽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요 4점 이상 공통 자격을 가지긴 힘들거든요. 구매 자재 관리사 뭐 인베디드가 있겠어요. 인베디드는 이제 그거 쪽이잖아요. 그 통신 쪽이잖아. 그 프로그래밍 쪽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거 이상은 가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상경계는 딱 요 정도일 거예요. 한 개 인정되죠? 그럼 보통 한국사 1, 2급 있겠죠. 혹은 커머럴 1급 있겠죠. 그래서 상경계는 공통 자격증에 별 편차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2.5점 정도 다 요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0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에서 4.5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은 4.0이죠. 4.0. 20분들 같은 경우에도 공기업 지원할 때 한국사를 따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5점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전공에 따라서 승강기 기사가 있거나 아니면 산업안전 지도사나 산업안전 기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4점을 받겠죠. 그래서 4점을 받으시는 분들과 2.5점을 받으신 분들의 편차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이렇게 공통 및 안전, 상경과 이공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직렬별로 가볼게요. 사무영업 여러분들 자격증들 보십시오. 이게 물류 유통 쪽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면은 4점 받기가 힘듭니다. 4점을 받으려면은 보통 재무회계 분들이 4점 받으려면 전산세무 1급이나 전산회계 운용사 1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산회계 1급 따기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지만 전산세무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산세무 1급을 따야지 4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상경계 사무영업 지원하시는 분들이 전산세무 2급을 들고 있거나 요거 플러스 그러니까 2.5점에 해당하는 거 하나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전산회계 가지고 있고 이 대졸자 기준이에요. 이제 고졸자 기준은 조금 더 낮겠죠. 그래서 요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3.5점 정도 낮으신 분들이 적어도 3.5점 정도 들고 있고 높으신 분들 유통이나 물류 이제 관련한 전공자 분들이 아마 이 직렬별 자격증은 2개 쓸 수 있잖아요. 2개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4점, 4점에서 8점, 고득점자 같은 경우에는 8점 정도 받을 겁니다. 요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운전직 같은 경우 잘 들으세요. 운전직 지원하시는 분들 2024년 상반기가 면허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4년 7월 하반기 채용부터는 면허가 없으면 이 운전직에 지원을 못해요. 그래서 요번에 좀 많이 몰리리라고 생각을 해서 컷이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요번에 적부가 아니라 심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컷이 없었지만 지금 컷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통 쪽 전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거 철도 전문 대학들 있잖아요. 거기서 면허를 따거나 철도 차량 기사나 철도 차량 산업 기사를 보유한 것 자체가 서류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4점 이상은 있어야지 제가 생각하기에 합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높으신 분들, 특히나 이제 교통 관련, 이런 철도 관련 전공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은 요거 2개 인정하는 걸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11점이 되겠죠. 편차가 상당하리라 예상해요. 그 다음에, 토목입니다. 토목. 자, 영상이 계속 끊기네요. 자, 나중에 녹화본을 따로 편집해서 또 올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토목으로 가볼게요.
토목은 사실상 5.5점 자격증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와, 기술사, 기능장. 이게 신입 채용에서 거의 안 될 일이죠, 맞죠? 어. 근데 보통 토목기사, 토목 전공하시는 분들, 4년제 대학 출신이신 분들은 토목기사는 보통 따시잖아요. 음. 혹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전문대를 나오셨다면 산업기사 수준을 갖다가 하나 따고 그 다음에 기능사 하나 추가하고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특히나 특성화고에서 전문대학으로 진학하신 분들 혹은 특성화고인데 산업기사를 따실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산업기사 하나, 그 다음에 기능사 하나, 뭐 이런 정도 이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대졸자가 유리해요, 이거. 고졸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 딸 수 있으니까 한 2점 정도 될 거고, 맞죠? 대졸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 싼 기사 들고 있으면은 이 토목 기사하고 뭐 콘크리트 기사 이 정도 들고 있으면 8점이 되겠죠. 그래서 편차가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다음 차량입니다. 차량이 기계하고 전기가 있죠, 맞죠? 기계하고 전기가 있는데 이 기계하고 전기 자체가 자격증이 워낙 많습니다. 어, 자격증이 워낙 많아가지고 철도 관련 기사 자격 보유는 힘들 거예요. 이게 가 아닌 이상 5.5점 이상은 힘들어요. 근데 4점짜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수두룩 빽빽합니다. 특히나 차량 지원 직렬자가 기계나 전기 직렬자가 많은데 요 분야 같은 경우 쌍기사가 타 직렬 대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졸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가점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지원자들의 편차도 상당하겠죠. 그래서 고졸이신 분들이 두 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기능사 두 개를 쓰면 2점이 되는 거죠. 근데 대졸이신 분들은 기사 자격증 쌍기사면은 8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이제 편차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다음 전기통신으로 가볼게요. 자, 요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전기 분들 같은 경우에 차량 전기 쪽으로 지원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통신 쪽으로 지원하실 수도 있어요. 음. 자, 근데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이든 전기든요, 5.5점 이상 자격증은 힘듭니다. 기술사 기능장이잖아요. 음. 전기분들은 고민할 만한 것 같아요. 전기분들은 차량 전기보다 원래는 차량 전기 쪽이 더 채용이 많았었는데 작년 채용을 보면은 전기통신 쪽이 더 많았죠, 채용이.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 이 차량 직렬과 마찬가지로 전기통신 분야도 쌍 기사가 다른 직렬 대비 많아요. 뭐 무선 설비 기사부터 시작해서 요거 하나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다른 거 하나 더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역시나 고졸하고 대졸자의 편차가 상당할 겁니다. 상당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2점에서 8점, 전기통신도 2점에서 8점 사이의 편차가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인데 건축도 지금 자격증 보면 엄청 많죠. 차량 전기통신직하고 좀 다른 게 건축직 같은 경우에 제가 지원을 받아보면은 쌍기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지 않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량 전기통신직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상위권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기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뭐 건설 안전기사 이런 거 해가지고 조합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나 2에서 8점 정도의 지원자의 편차가 예상됩니다. 자, 결론 내릴게요. 이게 결론입니다. 공통은요, 한국사 2급 정도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2.5점, 어느 직렬이든 2.5점 정도는 다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산한 예산 편차가 요거죠.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의 이제 막차라 생각하고 지원자가 많을 거라 좀 높게 잡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서류 합격하려면 최소 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배수잖아요. 그래서 최소 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합격 안정선은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면접 시에 요 정도 점수는 돼야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이거 편집하고 올려 드릴 때, 이 채점표 있죠? 물론 코렐 것도 지금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제가 한 페이지로 직렬별로 만들어 놨잖아요. 확인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올려 드릴 테니까 내가 면접 때 충분히 경쟁력 있는 스펙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요게 아니라면 스펙업을 조금 시키셔야겠죠. 음. 그래서
조금 스펙이 부족하신 분들, 합격 최소선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점수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합격 안정선에 계신 분들은 이제 스펙 준비, 그만하시고 이제 필기 올인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